안녕하세요. 김경렬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수기 강의 제목을 이렇게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 동안 여기저기 떠돌고 또 방랑하는 이사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이다. 좀 재밌는 제목을 잡아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또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난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 이름과 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오경의 문맥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또 앞뒤 책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개론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어려운 점들, 난제들 이건 또 무엇인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이름과 저자입니다. 민수기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경이라는 책인데 70인경의 제목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조금 다르죠.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민수기에 적합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제목이 아리티모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숫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이 제목이 영어 제목이 되어서 Numbers라고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영어의 Numbers를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조금 다른 의미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제 한문 뜻풀이가 인구 숫자를 센다. 그런 기록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 숫자를 세는 책이라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도 적절한 번역이죠.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민수기 내에서 2번 등장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큰 무대가 2번 바뀌는데 무대가 크게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인구를 한번 1차 조사하고 2번째 조사하고 바로 이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제목도 적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 제목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이사 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주의 입장은 모세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비평적으로 보는 걸 학자들은 모세가 아니라 후대의 제사장 그룹 프리스트의 약자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이 작업을 해서 만든 책이 민수기다. 근데 이들이 기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기본 자료가 J라는 문서가 있고 E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J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J라는 그런 문서고 엘로힘으로 하나님 이름이 되어 있는 곳은 그런 문서는 엘로힘 문서라 해서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를 구분을 합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던 제사장 그룹들이 나중에 이것을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민수기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경 전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P는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틀을 짜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의나 제사 본문을 짜임새끼 만들고
절기나 달력 이걸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숫자와 통계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연대 이런 데 일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전부 제사장 그룹들이 문서 작업자들이 이 작업을 했고 나머지 이야기 부분 사건이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그런 서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내러티브 부분. 그 부분은 피의 원래 작품이 아니라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넘어온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가 제2와 2인데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민수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경도 이렇게 만들어냈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내에도 피의 본문이 있고 제2 이런 본문이 있고 제2를 또 먼저 편집한 제2라는 제2와 2를 묶어서 제2라는 그런 문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도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피의 서사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라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을 보시면은 심판이 2번 발생하거든요. 몰살을 당하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 일당들이 몰살 당하는 장면이 나온가 하면은 그 다음에 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불사름을 당해서 죽는 고라 일당의 몰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 몰살 장면이 따로따로 장소도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다른 전승이 여기에 편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모세 저작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따로따로 별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같이 쓰여진 책이고 통으로 편집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기를 그 앞서 출애굽기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전제로 해서 민수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엮여져 있어서 이거는 같이 통으로 읽어야 될 책이고 이거는 동시에 같이 쓰여진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